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적극 해명하면서 한동훈 검찰과 국힘에 대해 전의를 올렸으나 송갑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내 비판 여론이 나오자 이에 사과했지요. 이어 사과한 다음 날 이렇게 밝혔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드립니다. 김남국 의원입니다. 현재 당에 소명하는 과정을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초기부터 저는 일체의 불법과 위법은 전혀 없었고 일련의 모든 거래가 실명 인증된 계좌만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두 쉽게 검증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터무니없는 왜곡 의혹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보다 철저하고 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보다 강도 높은 진상조사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이 구성한 조사단과 검증 방법을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글로 보아 하루 전 사과 역시 당내에서 시킨 것 아닌가 싶지요. 이어 반나절이 지나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당의 공고를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모든 자료 공개를 통한 진상규명을 위해 당의 진상조사단 구성과 조사를 요청하였고 저의 제안을 받아주신 당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진상조사단에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당으로부터 가상화폐 매각 공고를 받았습니다. 당 공고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다만 당의 소명 자료를 기제출하였고 매각 시 제출된 자료와 현황이 달라지는 만큼 구체적인 매각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은 당 진상조사단과 협의하여 진행 후 국민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한동훈 검찰이 김남국에 대해 작년 10월, 11월 두 번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지요. 참고로 작년 10월 29일은 공정권의 최대 위기인 이태원 참사가 있었지요. 당시 법원은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대량 보유한 것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두 차례 모두 기각했고 이후 검찰도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한 채 수사를 더 진행하지 못해왔다는데 언론과 국힘은 물론 민주당 내 일부 세력들까지 가세한 이 정도의 여론몰이면 검찰이 또 영장을 치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정치 탄압이자 의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범죄 행위이자 그것도 이재명 대표와 엮으려는 것이 의심되는데도 이에 대한 민주당의 전의가 없는 것입니까? 송영훈 MBC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보수 진영에 속해 있으면 똥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몇 마디 욕을 먹는 걸로 상황 끝이다. 불법과 탈법과 편법으로 축제를 하고 특권과 특혜를 누려도 그러려니 한다. 그 사람들은 원래 그렇잖아 하면서 그 사람들은 원래 뻔뻔하잖아 하면서 새로울 것이 없으니 관심도 없다면서 진보 진영에 속해 있으면 자그마한 허물도 오게티가 된다. 도덕 강박증에 늘 자기 검열을 하니 불법과 탈법과 편법을 경계하고 부정한 축제는 생각도 못한다. 그럼에도 작은 티끌이라도 발견되면 진보의 위선이라는 프레임이 즉각 작동한다. 혼자 도덕적인 척하더니 혼자 깨끗한 척하더니 남의 자식 걱정만 하는 척하더니 하면서 지방도시 살리기를 하던 손혜원에게는 부동산 투기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법무장관에 지명된 강남 좌파 조국에게는 위선의 진보 지식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추미애에게는 이기적인 엄마 프레임을 씌웠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헌신한 윤미향에게는 할머니들을 앞세워 돈을 거두는 앵벌이 프레임을 씌웠다. 그뿐인가? 노무현에게도 노회찬에게도 박원순에게도 진보의 위선이라는 대중선동의 프레임을 씌웠다. 그들 모두 수국 카르텔에게는 기득권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눈의 가시였고 제거 대상이었으며 군중 심리를 악용하는 선동의 사실 왜곡과 이미지 조작의 프레임 씌우기로 마침내 그들을 제거하였다. 진보 진영의 아킬레스건은 도덕 결벽증이다. 도덕성과 결벽증을 파고들며 군중 심리를 자극하면 여론은 금세 달아오르고 당사자의 해명은 변명으로 들리고 항변은 뻔뻔함으로 비친다. 그런 프레임에 덫에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번아웃, 탈진에 이르고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 어떤 신문사는 그러한 프레임 조작에 특화되어 있다. 진보라면서 강남에 산다고, 진보라면서 이제에 밝다고, 아이를 특목고에 보냈다고, 유학에 보냈다고, 아메리카노를 마신다고, 일본 과자를 먹었다고 트집을 잡는다. 우격다짐의 프레임 씌우기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당하고도 또 당한다.
부정적 이미지를 덧칠하는 프레임으로 정적을 제거하고 침묵의 재갈을 물리는 언론의 대중선동은 오늘도 진행 중이다. 악은 꼼꼼하고 비열하고 잔인하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김어준 총수도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우리 사회에서는 진보에게 도덕적 강박이 있어요.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능력과 도덕성은 진보 보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보든 보수든 정치인은 그에 걸맞는 도덕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에 요구되는 유능함이 있어야 하는 건데 아주 오랜 세월 보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98년이 돼서야 대통령이 취임했으니까요. 그 전까진 보수가 우리 사회를 완전히 지배했어요. 그러면서 진보를 도덕성이라는 굴레에 가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누구나 경제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야, 진보가 왜 돈에 관심을 가져? 가난하게 살아야지. 얼마나 때리기 쉽습니까? 그러면서 보수는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부의 축적을 자기들은 미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부가 곧 능력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보수는 좀 부패해도 능력이 있으니까, 진보는 좀 덜 유능해도 도덕적이니까 이러한 프레임을 오랫동안 구축했고 우리 사회가 그걸 받아들였는데 이게 보수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프레임이거든요. 부자 따라하고 싶지 누가 가난을 롤모델로 삼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획된 진보는 도덕성이라는 굴레를 진보 스스로 자기 자질로 일정 정도 내면화해버렸어요. 그래서 때리면 이걸로 때리면 스스로 위축돼서 스스로 반성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할리우드 보세요. 가장 화려한 부자들, 가장 진보적이에요. 그 배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김남국 60억 가상화폐 이 사건 물론 검찰이 혹은 정권이 혹은 보수 매체가 정치적 이유로 의도적으로 키우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런 작업이 가능한 토대는 진보는 도덕성, 이걸 스스로 자기 굴레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과 진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룰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해도 유능하기만 하면 된다? 거짓말입니다. 부패는 무능한 거예요. 부패는 매우 무능한 겁니다. 부패 이외의 방법으로 돈을 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부패는 무능한 거예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황교익 작가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진보는 대체로 소란 대응에 소극적이다. 당장의 법적 도덕적 하자가 없음이 분명함에도 소란 그 자체만으로 쩔쩔맨다. 진영 내 사람들은 당신의 소란은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등을 돌린다. 아니다. 소란하다는 이유만으로 발을 걸어서라도 눕히려는 자들까지 있다. 진보가 늘 이러니 보수는 진보를 갖고 놀기 참 쉽다. 아무 것이나 들고 나와 소란을 만든다. 보수가 작은 소란거리 하나를 던지면 진보는 스스로 자지러진다. 그 정도 배짱을 가지고 진보를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은 해본 적이 있는가? 보수보다 배짱이 없는 진보, 코미디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민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민주당은 서민이 계속 서민으로 남길 바라는 당이 아닙니다. 서민도 누구나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정당입니다. 그게 서민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검찰의 작품임을 거론하자 한동훈은 누구도 김 의원에게 거액의 김치코인 사라 한 적도 금융당국에 적발되라 한 적도 없다 라고 발언했지요. 그래서일까요? 미디어스가 보도한 법무부 공무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 비공개 결정 기사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법무부에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 및 신고 요청이라는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합니다. 총 4건으로 작년 9월 6일과 올해 1월 26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생산했거나 보고받은 문건으로 추정된다 이거지요. 그러자 법무부는 비공개 결정을 하는데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결정함을 알려드린다고 했지요. 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다시 이렇게 밝혔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점검한 결과 소속 공무원 중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 자, 그렇다면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 및 신고 요청 문건의 비공개 이유인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는 누구의 침해를 말하는 것일까요? 관련자가 아무도 없다면서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민주당이 대적해야 할 상대의 행태다 이겁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작되었고
매각까지 따르겠다고 나왔으니 이를 매듭 지은 후 진짜로 해야 할 건 이재명 대표가 말했듯 가상자산에 대한 공개 법안을 입법하고 김남국 의원의 금융정보 및 수사정보가 어떻게 조선일보로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입니다. 그래야만 김남국 정치공작의 배후에 민주당의 일부 세력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헛소문이 될 테니 말이지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